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제목이 임진왜란 영남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전에 보실 게 6월 1일을 사람들이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의병의 날이 6월 1일, 아니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그만큼 의병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병의 날이라면 왜 이게 의병의 날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592년 음력 4월 22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 1일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임진왜란 때 공식적으로 최초로 의병이 창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곽지우입니다. 의령에서 의병을 창의한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1일, 양력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정했습니다. 1592년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병사, 그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속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20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때 조선은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문경세제를 점령을 하고 타족지대로 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월 28일 문경세제와 탕금대가 함락이 되고 4월 30일 그때 한양에 있던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두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5월 3일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할 때 크게 두 부대가 있었습니다. 갓도 기요마사 부대가 있었고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있었는데 또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한양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공싸움을 벌인 거죠. 그래서 몇 시간 차로 둘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벌써 한양 성주이자 조선의 왕인 임금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한양이 텅 빈 거죠.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에서 전쟁을 할 때 서로 간에 성 뺏기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성의 성주를 죽이거나 성주가 항복을 하거나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얼마나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일본군이 들어서 봤더니 성주도 없고 밑에 있는 부하들도 없고 백성들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돈치고 있었습니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이기네? 조선을 먹었네? 하고 돈치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낫과 칼과 죽창을 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 사람들이 의병입니다. 의병이 나타나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조선을 국가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의병 가운데 바로 이 경상도, 경북, 영남 출신의 곽지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 때 의병을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곽지우라는 사람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1585년에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합니다. 전국 2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력고사 수능 시험에. 그런데 그 답안지에 국가 안보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임금이었던 선조가 보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응시생 전원을 낙방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파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처음에는 곽재우라는 응시생 혼자만 불합격을 시키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은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이 올렸던 방을 다 없애버리고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때 곽재우 뜻한 바가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무게를 닦습니다. 지금은 옛날 이렇게 언뜻 들으면 낚시하고 공부하고 무게를 닦아서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지금 만약에 선생님들의 애들이 대학교에 떨어져서 낚시하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무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천하의 양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읽고 싶은 책 읽고 그 다음에 누구 두드려 패고 그리고 낚시하고, 그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때 문득 이 천하의 한량처럼 보이는 귀한 집에 다 성장한 사내가 4월 22일 마을 장정 10명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노비들 합쳐서 50여 명을 데리고 나서 관아의 창고에서 무기의 군량을 확보한 다음에 전투를 일으킵니다. 의병을 창립한 거죠. 전쟁 열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실력도 아니었고 요즘처럼 민방이나 예비군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아에 있던 수령이 튀어나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낚시하고 있던 젊은 사내가, 건장한 사내가, 그리고 머리에 지식이 가득한 사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길래 갑자기 나와가지고 창을 들라 그러지? 근데 뜻한 바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밑에 모여들어서 함께 나가서 낙동강 아래쪽에 있던 일본 해군의 적선 세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어딘가 거친 선비 하나가 있다라는 소문이, 그리고 거친 선비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으로 공식을 인정하게 됩니다. 초유사는 그 지방으로 파견이 돼서 그 지방 백성들을 위무를 하고 군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전쟁 시의 역할을 하는 벼들이에요. 김성일이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경상도 쪽으로. 소문을 듣고 곽지우가 일으키는 의병 부대를 의병을 인정을 하죠. 김성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학봉 김성일 선생입니다. 안동에서 처음에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통신사로 갔을 때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전쟁이 난 이후에는 자기 고향과 그리고 경상도 진주를 내려가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전쟁을 지휘를 하다가 그때 전선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김성일 선생이 전사한 곳이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에서 곽지우 선생이 함께 전쟁을 하고 그래서 함께 의병으로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곽지우라는 의병장이 우리들한테 딱 각인이 된 전투는 바로 여기 정암진 전투였습니다. 이때 곽지우의 부대는 전격적으로 눈앞에서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정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심리전과 매복전을 펼친 거예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붉은 옷을 입혀서 반대쪽 산으로 달리게 해 왜군이 당황해 강을 건너지 못했다. 곽재우한테 어떤 기록에는 1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옷을 입혀서 여기저기 달리게 하니까 저 사람이 대장인 줄 알고 굉장히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신출기물하게 보이는 그런 둔가수를 바라는 사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는 틈을 타서 그때 적을 무찌르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 게 곽재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천강 홍의 장군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천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고 홍의는 붉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명나라에서 사주고 온 붉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녔답니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을 인정하게 하는 왕에게 그렇게 하는 편지를 띄우면서 그 실록에 이렇게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낙동강가로 마구 달리면서 외적을 보면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라 돌격하니
화살에 맞는 적이 많아서 그를 보면 바로 퇴각하여 달아나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외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와 외적들이 이 지방에는 홍위 장군이 있으니 조심해 피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줄 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칠기도 했습니다. 폐주한 수령이나 변장 등의 소식을 들으면 꼭 참수하라고 하여 심지어는 감사와 병사에 대해서도 불손한 말을 많이 하니 그를 비방하는 말이 비등하여 미친 도적이라고들 합니다. 신은 비록 그의 거친 것을 의심합니다만 격려하고 권장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여 서서히 그의 하는 바를 살피겠습니다. 거칠다는 말은 거침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언뜻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거칠어 보여도 이 사람은 이 장수로서 용맹한 사람이면서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과 사 그리고 정의와 부정을 반드시 갈라내는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적 앞에서 도망을 갔거나 적 앞에서 우물쭈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관군에 있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앞에서 저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불토게 만들어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백성을 위임으로 내려갔던 초유서 학봉 김성수 선생님 눈에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봉 김성일 또한 안동의 선비였으므로 이 선비가 또 다른 젊은 선비 곽재우를 잘 다독여서 끝까지 전쟁을 수행해냅니다. 팔공산 회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벌어진 회맹입니다. 회맹은 만나서 함께 회합을 해서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팔공산 지역에서 대구 경상도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의병 장군이 모여서 결의를 다집니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방어 지역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누가 어디서 방어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재확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의병들은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관군과 마찬가지로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조를 비롯한 중앙의 관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내팽개쳐진 이 나라에서 왜군들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의병들이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지금으로 치면은 계속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누군 어디 있고 누군 어디 있고 이런 거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영천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덤은 이렇게 비석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문인석이 있고 등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저 무덤에 보면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시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은 묻는다, 무덤이라는 뜻이고 시는 시란 뜻입니다. 시를 묻은 무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를 묻었습니다. 여기는 정의번이라는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1560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 무덤에 저렇게 시총, 시를 묻었다는 비석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응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세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곽지우와 함께 의령, 신령, 영천에서 서로 의병을 창의를 해서 연합제를 벌이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들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성 전투 때 정세아 의병장이 전선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의본이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며 자기 종과 함께 적지에 뛰어듭니다. 종이 말렸지만 불효를 견딜 수 없다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 의본은 전선에서 희생되고 말죠. 그리고 소문으로는
일본군이 그의 시신을 형태도 없이 훼손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덕인지 그 효성 덕분이었는지 아버지 정서양 의병장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동료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의원의 시, 그 재문, 그리고 그 동료들 벗들의 시를 모아서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시총입니다. 시를 묻은 겁니다. 그러면서 비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장사할 수 없고 채우는 장사 지냄이 당연한데 대감공 정의번은 시신을 못 찾으니 시를 묻어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시문은 체온에 대응할 수 있으니 시로서 무덤을 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지 않다. 또한 시는 영원히 썩어버리지 않으니 이 무덤은 얼마나 위대하냐. 시로서 위대한 게 아니라 시에, 그리고 시를 쓴 사람, 그리고 시를 써서 그 안에 묻은 사람들의 정신이 위대하겠어. 자, 이렇게 시로 혼이 된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그런 위대를 떨친 사람, 그런 의병들, 그리고 바다에서 이순신이 그때 전란에 휩싸인 조선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병과 이순신이 살렸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싸그리 북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중에 선조는 특히 조정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로 망명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안동 사람이었던 류성룡이 그러면 나라를 잃은 거 마찬가지다 라고 함으로써 중국행을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명나라의 손을 빌어서 한양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일본군은 조총이 있었습니다. 이 조총이 사실은 조선도 충분히 그보다 50년 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소총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군이 개발하고 놔뒀습니다. 그 덕에 육지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이 무기 덕분에, 무기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저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의병이 나타나면서 다시 전선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군을 내려왔던 명군이 평양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이후 서울 옆에 있는 파주 벽제관에서 왜군 일본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 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개처럼 죽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조선을 빼놓고 명나라와 일본군이 지들끼리 휴전협상을 벌립니다.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의 사신입니다. 이 사람이 오사카까지 들어가서 단판을 벌리고 거기에서 단판을 벌립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심유경을 알려줍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때 완전히 때로 망했던 진주를 다시 칠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심유경이 잽싸게 경상남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명나라군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보죠. 진주성을 친다 하니 당신들은 절대 그 전투에 참전하지 말라. 그래서 진주성에서는 조선의 관군과 그리고 조선의 진주 성민들만 남아서 일본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원 전사합니다. 그게 진주성 2차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육지에서는 의병이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이 두 거대하고 숭고한 존재들이 조선을 지켰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의병전쟁입니다.